안녕하십니까. 디지털정보처장 김규태입니다. 이메일과 협업 환경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korea.ac.kr이 구글 메일, 드라이브, 공유 드라이브, 캘린더, 그리고 유튜브, 구글 폼, 구글 미트, 구글 포토 이렇게 환경을 메일뿐만 아니라 협업 도구에 대해 사용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korea.edu를 마이크로소프트의 edu 메일과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 원드라이브 이렇게 썼습니다. 보통 대표 도메인을 korea.ac.kr로 쓰다 보니까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에 대한 협업 툴에 대한 활성도가 높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얘를 공유했을 때 edu로 메일이 가기 때문에 이 협업에 대한 친밀도가, 접근도가 떨어졌었습니다. 새로 바뀐 환경에서는요, 도메인을 자체 korea.cr로 다 통일을 했습니다. 통일을 하고 환경이 다른 새 환경이 korea.cr로 합쳐짐으로써 로그인만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다르지만 적어도 공유를 한다 그랬을 때 메일은 korea.cr로 다 통일이 되어 있어서 접근성과 공유하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korea.cr을 포털을 통해서 로그인을 하도록 전체 구조가 짜여져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포털 로그인 하시면 메일과 오피스 365와 네이버 웍스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브라우저에서 같이 로그인 해 놓은 상태에서 업무를 보시면 이메일과 협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수월해지는 상황이 됩니다. 하이웍스에서는 이 메일 같은 경우에 클릭을 했을 때 학생은 네이버웍스의 메일로 연결이 되고, 그리고 교수님과 교직원분들은 업무용 메일로 로그인이 됩니다. 그리고 네이버웍스에서는 이 네이버 폼이라든가 캘린더, 그리고 업무용 메신저, 네이버 드라이브들이 30기가 되는 부분 돼 있어서 이 네이버 웍스도 잘 활용하시면 적절한 공유 환경을 쓰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 폼도 그렇고 캘린더도 그렇고요. 특히 캘린더를 구글 캘린더와 연동을 시켜서 쓰시면 편리합니다. 오피스 365는 클릭을 하셨을 때 MS 폼이 이전에 구글 폼을 대체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MS 스트림이 유튜브를 대체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공유 기능에 있어서 유튜브보다 더 나은 점이 있어서 수업 자료 같은 것들을 기록하실 때 MS 스트림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구글 드라이브와 구글 공유 드라이브에서 자료를 많이 공유를 해서 쓰셨을 텐데요. 이게 실질적으로 수백 기가까지도 쓰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현재 구글이 유료화하면서 20기가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유료화하는 그 생각해 보면 그냥 구글 쓴다 그러더라도 용량은 부족한 상태입니다. 근데 원드라이브는 1TB까지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MS Teams 같이 협업 환경을 하게 되면 25TB까지도 쓸 수가 있고, 화상회의도 MS Teams에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는 오피스 365 버전을 쓰시면 여기에 이제 공유하는 그런 기능도 활발하게 쓸 수 있고, 실질적으로 기존의 구글 문서, 구글 슬라이드, 구글 프레젠테이션 보다는 파워포인트, 엑셀, 워드가 대중적으로 많이 쓰고 있는 문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훨씬 활용도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포털로 로그인 하신 다음에 메일, 오피스 365, 네이버웍스를 세 가지를 다 로그인 해 놓은 상태에서 오피스 365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365 보면 로그인 했을 때 이제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보면 앱 설치, 오른쪽 위에 앱 설치가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65 앱을 설치를 하시면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데스크탑용이
깔립니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접근해서 편집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앱 설치를 통해서 데스크탑에 깔아서 쓰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갤럭시 탭이라든가 타블렛이 있다. 그랬을 때 이제 이런 웹에서 작업을 해도 되고요. 실제 윈도우 프로그램에 깔아서 데스크탑용으로 활용해도 됩니다. 다 접근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이제 앱을 눌러서 이제 보면 생산성이라는 카테고리에 들어가 보면 이런 프로그램들이 나옵니다. 생산성, 업무 생산성에 관련된 협업 도구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생산성에 원드라이브가 있고, 원드라이브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나 공유 드라이브와 같이 파일, 사진들을 안전하게 저장한다. 여러 가지를 여기에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저장 공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워드는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원노트 같은 경우는 태블릿인 경우에 손으로 써서 필기하는 것들을 저장하기 좋아서 이게 이제 수업을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손으로 필기해서 하신다 그러면 많이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폼스는 기존에 구글 폼으로 하시는 걸 생각해 보시면 이제 MS 폼스를 쓰시면 여러 가지 다른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특징 폼스를 써서 설문조사나 퀴즈, 그 다음에 점수 매길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정도가 많이 쓰이는데요. 여기 보면 생각해 볼 만한 거는 그런 뭐 화이트보드 같은 것들은 이제 펜으로 그림을 그려서 그림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있고요. 파워 BI 이런 것들은 요즘 얘기하는 데이터 시각화 하는 되게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파워 BI를 쓰면 업무에 있어서 혹은 연구에 있어서 교육에 있어서 어떤 데이터를 굉장히 역동적이고 매력적인 데이터 대시보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워 오토메이트 이런 것들은 이제 RPA라 그래서 요즘 IT 환경에서 각기 다른 IT 환경에서 소프트웨어 로봇을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 파워 오토메이트라는 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트림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동영상처럼 스트리밍해서 공유할 수 있는 관점이고요. 팀스 같은 것도 이제 협업을 할 때 공유 드라이브보다는 좀 더 대화도 할 수 있고 채팅도 할 수 있고 자료를 저장하는 그런 공간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이런 것들도 눈여겨볼 만한데요. 어떤 자료를 공유할 때 팀스하고 쉐어포인트 차이가 뭐냐 그랬을 때 이 쉐어포인트는 하나의 참고 공간이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넣어놓고 다른 데 갖다 쓰는 형태가 쉐어포인트입니다. 공유하는 포인트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실 여기 프로젝트라든가 플래너라든가 야머라고 되어 있는데 그 다음에 비지오, 스웨이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한번 프로젝트 관리나 계획이나 한번 생각을 해볼 만한데요. 비지오 같은 경우도 파워포인트에서 그림을 그리셨던 걸 생각해 보면 이런 것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게 되는 게 아무래도 원드라이브, 구글을 대체한다 그랬을 때 원드라이브나 워드나 엑셀, 그리고 파워포인트, 원노트, 폼스 이런 것들을 생각하시고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고급 기능을 생각하신다 그러면 팀스나 스트림, 화이트보드, 파워 BI 그 다음에 쉐어포인트, 파워 오토메이트 이런 것들도 목적에 따라서 여러 가지 좋은 활용 예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걸 이제 이런 관점에서 제가 살짝 요 포탈이 들어가 있을 때요. 메일은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메일로 하이웍스 오피스 해서 이제 메일이 이제 들어갈 겁니다. 이렇게 온 메일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피스 365를 하게 되면요. 또 패스워드가 포털 패스워드하고 독립적이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모르시는 경우는 오피스 365 아무 변경을 하셔서 외우기 좋은 패스워드를 하시고 요 오피스 365는 처음에 설정 2차 인증을 많이 합니다. 스마트폰에 연결되어서 비밀번호 연결하게 되어 있는데 사실 2차 인증한다는 게 여러 가지로 안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좀 불편하긴
하실 수 있는데 이 2차 인증이라는 거를 그래도 자꾸 익숙해지실 수 있도록 해보시면 보안적으로 좀 안전하게 됩니다. 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화면에 이렇게 나오고요. 여기 앱 설치하는 거는 데스크탑용 MS365 앱 이렇게 할 수 있고, 많이 쓰는 이런 앱 같은 거 쓸 때는 범주별로 찾아볼 때 여기 이제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 이제 원드라이브는 이제 구글 드라이브 생각해 보시면 이런 그 저장 공간이라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런 보는 자체를 이렇게 타일 형식으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이렇게 간단한 목록 형식으로 볼 수도 있고, 똑같이 그 드라이브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뭐 이렇게 그래서 보통 얘기하는 이 드라이브 형태로 선택해 볼 수 있어서 끌어와서 업로드를 하게 되면 폴더로 업로드하고 파일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바로 공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공유하고 링크 복사하고 해서 바로 구글 드라이브처럼 그냥 공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많은 옵션들이 있는데요. 옵션들에 대해서는 조금 고급 기능이긴 하지만 그 공유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특성을 살릴 수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드라이브 보통 많이 쓰실 수 있는 그런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워드나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있는데, 이런 거 있을 때 워드를 이제 뭐 한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이걸 이제 클릭을 했을 때 이렇게 워드 환경을 지금 이 웹에서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편집하기로 웹에서 편집하는 부분이 좀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데스크탑을 아까 설치를 했으면 데스크탑 앱에서 열어서 이렇게 데스크탑에서 이제 열어서 똑같이 웹이나 데스크탑이나 환경이 같도록 하고 이제 그 닫으시면 이제 뭐 이렇게 작업을 하고 뭐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장 중이 있잖아요. 저장하고 그러면 그 내용 자체가 웹 온라인에 그대로 저장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방금 작업한 게 그대로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래서 생산성 앱에서 여러 가지 이제 또를 볼 때 앱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환경에서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 뭐 원노트, 폼스, 그다음에 파워 BI, 파워 오토메이트, 플래너, 파워 BI 같은 것들은 이제 보시면 이제 시각화 되어 있는 그런 데이터 시각화에 있어서 요즘 얘기하는 대시보드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좋은 예입니다. 좋은 예인데, 이것도 이제 하나의 좋은 예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그림도 그리고 할 수 있는 리포트도 작성할 수 있고 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와서요, 간단하게 지금 이 고려대학교의 이메일과 협업툴 환경은 보시는 것처럼 korea.acmkr로 하나의 원 도메인으로 멀티 클라우드, 다 하이웍스도 클라우드고 네이버웍스도 클라우드고 오피스 365도 클라우드입니다. 그래서 멀티 클라우드를 이렇게 해서 어느 하나의 그 클라우드가 쓸 수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러면 다른 클라우드가 대치되면서 같은 도메인으로 협업툴 환경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손쉽게 전환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저희들이 구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제 몇 번의 동영상을 거쳐서 실제 그 협업하는 환경을 한번 몇 가지 예를 들고 이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심해야 될 부분은 포털로 들어가셔서 메일과 오피스 365와 네이버웍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들어갈 수 있는 환경 이제 설정해 놓으시면 이전에 했던 부분보다 훨씬 좋은 협업 환경을 구현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